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그 태도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감정과 기분, 스트레스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스트레스는 이제 1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 감정과 기분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4장에서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 감정과 기분의 차이를 먼저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감정과 기분을 유발하는 원천, 그다음에 감정 노동, 그다음에 정서적 사건 이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감정 지능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감정 지능에서 감정 조절을 위한 전략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러한 감정과 기분을 이제 오비 이슈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두 번째 주제 이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정의하고 그 원인, 그 다음에 결과,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를 관리를 해야 되겠죠. 개인적인 방식과 조직적인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 감정과 기분은 오비에서 오랫동안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그 오비에 들어온 그런 그것은 2000년대가 되어서야 오비에서 좀 더 그 감정과 기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고, 그 이전에 그 오비에서 다루지 않은 이유는 대체적으로 이제 감정을 이제 비합리적인 것이다. 그래서 가급적 그 직장에서 또는 조직 생활에서는 이러한 감정을 배제한 그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 관리자들도 그 이러한 감정을 배제한 그러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을 했고, 대체로 이제 감정은 이 생산 활동, 그 생산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많이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의 부정적인 측면에 이제 초점을 둔 건데, 실제로는 꼭 그렇지만 않죠. 긍정적 감정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부정적인 감정의 경우에는 그 생산에 또는 뭐 직장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긍정적인 감정의 경우에는 좀 더 건설적이고 성과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반드시 긍정적인 면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은 이제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정의 동물이고, 직장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그 감정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은 결국에 이제 감정과 떼어낼 수 없는, 분리할 수 없는 이러한 사실들을 이제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현재는 이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감정과 기분의 또 차이부터 살펴보면, 감정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 사건, 사람 사물 사건이죠. 이런 사람 사물 사건에 대해서 느끼는 강한 감정, 강한 느낌을 감정이라고 할 수 있고, 그에 비해서 이제 기분은 좀 특정한 사람 사물 사건과는 관계없이 좀 전반적으로 느끼는 느낌, 감정을 기분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이제 정서는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이제 광범위한 느낌, 그래서 감정과 기분을 합쳐서 정서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이제 그 자세히 살펴보면 감정의 경우에는 이제 특정 사건에 의해서, 특정한 사람, 사물, 사건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짧은 시간 동안 몇 초 또는 이제 몇 분 정도로 짧은 시간만 지속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요. 그 감정의 경우 이제 속성상 특수하면서 무수히 많은 아주 구체적인, 그래서 분노라든가 뭐 공포, 슬픔, 행복감, 이런 수많은 특수하고 독특한 그러한 감정들로, 그런 느낌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대체로 보면은 얼굴로 이제 식별될 수 있는 이제 표정이 동반되는 거죠. 화가 나면 화난 표정을 쉽게 드러내죠.
다른 사람도 쉽게 그것을 알 수가 있겠고, 행동 지향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제 화가 나면 어떤 표정도 드러나지만 어떤 행동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고, 또 이제 기분이 좋으면은 활짝 웃고 박장대소를 한다던가 이런 이제 행동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기분은 원인이 전반적이면서 명확하지 않고 좀 일반적인 그러한 약한, 상대적으로 감정에 비해서 좀 더 약한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고, 감정보다 이제 그래서 오래 지속됩니다. 몇 시간 또는 이제 며칠 동안 지속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개념적으로 봤을 때 좀 전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분을 이제 따로 측정하거나 따로 개념화하지 않고 여러 비슷한 감정들을 합쳐서 기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기분, 긍정적인 부정적인 기분 이러한 식으로 좀 더 전반적인 어떤 감정들, 유사한 감정들을 합쳐서 기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얼굴로 그 기분이 뚜렷하게는 드러나지 않는 감정의 경우는 행복감이라든가 분노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얼굴에 이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만 기분의 경우에는 이제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물론 이제 유심히 살펴보면은 좀 전반적으로 침울한 이러한 기분, 아니면 전반적으로 그냥 행복한 그런 기분들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뚜렷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인지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어떤 그 감정처럼 그런 감정이 생긴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분의 경우에 좀 더 그런 기분이 생긴다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좀 시간을 두고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판단을 통해서 행동으로 옮긴다는 측면에서 인지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감정과 기분은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그러한 경우들도 있고요. 중간적인 이제 그런 상황도 있죠. 그래서 서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감정이 기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어떤 특정 사람, 사건에 대해서 감정이 생겼지만 이것이 좀 더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서 기분으로 전환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원하는 직장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되면 이제 기쁜 감정이 들죠. 합격했다는 전화나 이메일 통지를 받고 나서 그냥 이제 놀라움과 행복감이 그런 감정으로 드러나지만 이제 그게 이제 다음 날 2,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전반적으로 이제 행복한 그런 긍정적인 기분으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감정이 기분으로 전환되는 것이 사례이고, 또는 이제 반대로 기분이 감정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기분이냐 아니면 나쁜 기분 상태냐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사람,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좀 이제 좋은 기분, 좋은 무드에 있을 경우에는 더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감정이 좀 적게 일어나겠죠. 그렇지만 이제 부정적인 기분 상태에서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즉각적으로 폭발하게 되는, 감정적으로 폭발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쁠 때 이제 동료가 어떤 좀 부정적인 코멘트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제 감정이 폭발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감정을 좀 더 살펴보면 이제 사람들 기본적으로 감정을 6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라든가 공포, 슬픔, 행복, 혐오, 놀라움, 이렇게 6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고, 이것을 이제 스펙트럼 상에서 이렇게 정렬을 해보면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행복이 가장 긍정적인 그런 감정이고, 혐오가 가장 부정적인 그런 감정에 해당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쪽 스펙트럼이 그러하듯이 이웃하는 감정일수록 이제 혼동하기는 쉽고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행복과 혐오, 놀라움과 분노 이러한 것들은 이제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이런 6가지 감정이 6가지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이 6가지 이외에도 러브라든가 프라이드라든가 젤러시 또는 프러스트레이션 이런 것들도 실제로 그 많은 그 사람들의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게 자부심을 느끼게, 예를 들어서 프라이드, 자부심을 느끼게 되면은 좀 더 그 조직의 그 긍정적인 그러한 그 행동을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꼭 6가지만이 아니라 그 위에도 여러 가지 감정들도 충분히 조직 구성원들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분인데요. 이 기분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분을 표현할 때는 이제 비슷비슷한 감정들을 모아서, 유사한 감정들을 모아서 하나의 기분으로 이제 표현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이제 구분하는 기준인데, 세로로 세로 점선은 이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래서 오른쪽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긍정적인 그러한 기분, 왼쪽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부정적인 기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평으로 나눠진 점선으로 보면은 수평에서 위쪽이 이제 강한 기분이고 아래쪽이 약한 기분입니다. 그 번역은 좀 애매하게 해놨는데, 세로축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이 긍정적, 그 다음에 왼쪽이 부정적, 그 다음에 수평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이 이제 강한 기분, 아래쪽이 약한 기분. 그래서 이제 그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각 사분면의 이제 대표적인 그런 이제 그 감정 상태 또는 기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1사분면의 이제 흥분은 강한 긍정적 기분을 대표합니다. 그렇죠? 흥분, 좋은 의미의 어떤 그 흥분된 상태, 아주 즐거운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2사분면은 이제 나른함은 약한 긍정적 기분. 그 수평에서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약하면서 수직에서 오른쪽 편에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일어났을 때 좀 나른한 기분, 이것은 좀 더 긍정적이죠. 아주 강하지는 않지만 약하지만 이제 긍정적인. 그와 유사한 게 이제 지루함이 있는데 3, 4분면에 지루함은 좀 부정적인 측면이죠. 그 약하다는 측면에서는 나른함과 유사하지만 지루한 것은 이제 벗어나고 싶은, 그래서 좀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지루함은 이제 약한 부정적인 기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제 짜증이 사사분면에 있는 짜증이 강한 부정적인 기분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기분은 이러한 식으로 유사한 감정들을 모아놓은 것을 이제 기분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대체로 이제 부정적인 기분이나 감정을 회피하려 하고 좀 더 긍정적인 감정이나 기분을 원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적 감정이나 부정적 기분이 더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관리자들이 좀 더 이제 긍정적인, 그냥 무작정 긍정적인 경우보다는 부정적인 그러한 기분 상태에 있었을 때 오히려 비판적이면서 좀 더 공정한, 냉철한 그러한 사고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낙관적인 경우보다는 좀 더 부정적인 기분 상태일 때 오히려 더 정확한, 더 합리적인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감정과 기분이 형성되는 원인들은 무엇인지, 그래서 한 10가지 정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물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더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10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성격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또 성격에 따라서 감정과 기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제 정서 강도가 다르고 정서 강도는 이제 그 감정을 얼마나 강하게 경험하는지 동일한 사건이나 사물이나 또는 이제 사람에 대해서도 더 강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덜 강하게 느끼는 좀 약간 무딘 뭐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건 사람들마다 어떤 차이점이고 성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발머 같은 경우에는 뭐 쉽게 감정을 드러내는 더 정서 강도가 높은 가능성이 있고요. 주커버 같은 경우에는 무뚝뚝하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좀 무딜 수 있는 그런 성격이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 사람들마다 그런 그 정서 강도가 다름으로 인해서 감정과 기분이 다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루 시간대에 따라서도 사람들의 감정과 기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사람들에 따라서 이러한 그 패턴도 달라질 수 있지만 뭐 좀 그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패턴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연구들 중에 하나의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그 첫 번째 그림은 이제 긍정적 기분입니다. 긍정적 정서. 두 번째 그림은 이제 부정적 정서.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은 좀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그래서 긍정적 기분과 부정적 기분이 그 서로 완전히 배치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 정서가 줄어들면 긍정적 정서가 되고 긍정적 정서가 줄어들면 부정적 정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높거나 동시에 낮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그 대략적으로 보면은 새벽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런 정서가 상당히 낮은 상태에 있고 이제 점차적으로 높아지다가 저녁에 이제 최고조에 이르는. 그래서 대체로 이제 그 저녁에 또는 새벽에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가 동시에 높은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그 감정과 기분을 많이 활용하는 예술가들의 경우에는 밤사이에 이제 그 뭐 새벽에 한밤중에 많이 작업들을 하죠. 이러한 것들도 이런 패턴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 이제 그 주간 일주일 동안에 또 요일별로 또한 이제 감정과 기분의 어떤 패턴이 나타나고 뭐 여러분도 이제 짐작할 수 있듯이 주말이 다가올수록 이제 행복감, 긍정적 정서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학생들이지만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오히려 직장인들은 더 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말에 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주말로 갈수록 행복해지고 또 이제 특이한 것은 이제 일요일부터는 좀 이제 부정적 정서가 증가하는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부정적 정서는 월요일에 가장 피크를 이루고 긍정적 정서의 경우에는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가장 높은 긍정적 정서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날씨도 보통 사람들이 이제 감정과 기분이 형성되는 그런 요인으로서 보는데 이건 착각상관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는 사람들의 어떤 기분에 따라 다르지만 사람들의 어떤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날씨가 좋으면은 긍정적 정서가 많이 생기고 비가 오거나 좀 궂은 날씨에는 이제 기분이 나빠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 이제 일부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맑은 날씨를 좋아할 수도 있지만 좀 흐린 그런 날씨 또는 뭐 비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날씨와 이런 그 정서 기분 사이의 어떤 상관관계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스트레스도 감정과 기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데
이 스트레스가 좀 애매한 위치에 있긴 합니다. 앞부분에서 스트레스를 이제 그 기분의 한 요인으로 보기도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도 지속이 된다면은 이제 기분을 안 좋게 하는 그러한 이제 영향을 당연히 미치겠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활동에서는 좀 더 이제 공식적이고 좀 더 정적인 활동보다는 좀 활동적이고 비공식적인 이러한 것들이 좀 더 또는 이제 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긍정적인 이제 기분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회의라든가 토론이라든가 이런 공식적인 그런 것 또는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좀 더 뭐 동호회라든가 이런 이제 비공식적이면서 좀 더 몸을 움직이는 그런 육체적인 활동 또는 이제 뭐 외식을 통해서 이런 긍정적 기분을 증가시킬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면, 특히 이제 숙면이 긍정적 정서에 그 도움이 될 수 있겠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은 이제 좀 더 부정적인 그런 효과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운동은 이제 긍정적인 정서를 증가시켜 줄 수 있겠고, 우울한 상태에서 이제 운동을 함으로써 어떤 기분을 전환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죠. 그다음에 이제 나이 측면에서 보면 나이가 들면서 이제 부정적 감정은 줄어들고 긍정적 감정은 더 오래 지속되는. 그래서 중년이 될수록 좀 더 감정적으로 안정이 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별 측면에서 이제 여성이 남성보다 더 감정 표현이 자주 하고 강하게 그래서 정서 강도가 더 강하다는 거죠. 좀 더 오래 지속되고 그러한 그 남녀 간의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감정 노동입니다. 그 감정 노동이 이제 요즘에도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감정 노동은 직무상 특히나 이제 대인 간의 어떤 상호작용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경우에 많이 요구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조직이 원하는 대로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 그런 감정을 이런 자신이 느끼지 않는 그런 또는 이제 조직 입장에서 바람직한 그러한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는 것을 이제 감정 노동이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물론 이제 서비스 업종에서 이 감정 노동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죠. 그러나 좀 더 이제 뭐 광범위하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대부분의 직종에서 감정 노동은 사실상 필요하죠. 어떤 인간관계,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감정 노동이 많이 필요로 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상사나 부하 직원들에게 자기가 뭐 느끼는 대로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조직 어떤 분위기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직장 생활이 이러한 감정 노동을 다 요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고객을 접하는 이런 서비스 업종에서 이런 감정 노동이 가장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을 뭐 느낀 감정과 표현된 감정으로 구분할 수 있겠고 감정 노동이 이제 필요한 그런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거죠. 느낀 감정은 이제 개인의 어떤 실제 감정입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 표현된 감정은 이제 조직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요구하는 감정, 표현해야 되는 겉으로 드러내야 되는 그런 감정이죠. 그래서 이제 감정 부조화가 이러한 느낀 감정과 표현된 감정 사이에 어떤 불일치할 때 감정 부조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인지 부조화에서 말씀드린 것과 유사하게 그렇죠. 전에 인지 부조화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과 보여줘야 되는 감정 사이 어떤 불일치가 일어났을 때 감정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감정 부조화가 일어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러한 측면 그래서 이런 좌절감이나 분노나 원망을 이제 억제함으로써 결국에는 감정 소진이나 또는 이제 감정 고갈 상태에 빠질 수 있고
탈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인플루이들은 피상적인 연기를 할 수도 있고 내면적 연기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조직에서 요구하는 감정 노동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제 어쨌든 그거에 맞춰서 연기를 해야 되겠죠. 피상적 연기는 느낀 감정과 표현된 감정이 이제 불일치하는 그 상태에서 내면의 느낌을 감추고 이제 표현 규칙에 따라서 표현하는, 그래서 느낀 감정과 표현된 감정이 서로 불일치한 상태에서 이제 서비스를 뭐 제공하는, 표현하는, 행동하는 뭐 그러한 경우를 의미하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내면적 연기는 이러한 그 표현된 감정과 내면적 감정을 일치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어쨌든 뭐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 자체를 내 그 느낌 자체, 감정 자체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표현 규칙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내면적 느낌을 변경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감정 자체를 변화시켜 나가는. 내 입장에서는 지금 기분이 나쁘지만 뭐 예를 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나는 현재 기분이 나빴지만 소비자 입장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좀 더 긍정적으로 그 생각을, 감정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러한 내면적 연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과 관련해서 정서적 사건 이론이 제시가 되었고요. 이 정서적 사건 이론에서는 종업원들이 어떤 직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그런 감정적 반응에 따라서 그 직무 성과와 직무 만족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제 이론이고요. 자, 그래서 큰 골자는 그 중간에 나와 있는 이제 세 가지 그 박스에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사건들을 크게 구분하면 좀 더 긍정적인 사건과 부정적인 사건. 그래서 일상적 언쟁이라고 돼 있는데,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이제 귀찮은 일, 해슬입니다. 귀찮은 사건들. 그 다음에 이제 일상적인 사기라고 돼 있는데, 업리프트, 뭐 행복감을 높여주는, 행복감을 주는 이제 사건들, 업리프트, 뭐 좀 더 긍정적인 뭐 사건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대체로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일상적 행복감을 주는 사건에 대해서는, 긍정적 사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겠죠. 이런 이제 그 감정적 반응에 따라서 직무 만족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또는 이제 직무 성과가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서 직무 성과는 뭐 다양한 측면입니다. 단순히 그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만이 아니라 행동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조직 시민 행동, 또는 이제 뭐 일탈 행동, 뭐 이직, 뭐 이러한 것들을 다 포함해서 포괄적인 의미의 그 성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특히 그 사건들, 긍정적인 사건, 부정적인 사건의 작업 환경, 회사의 어떤 환경이 되겠죠. 회사에서 환경이 영향을 미치는데, 뭐 구체적으로 이제 직무 특성, 우리 지난 시간에 다뤘었죠. 직무 만족에서 뭐 의미성을 주는지, 자율성이 얼마나 높은지, 뭐 얼마나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는지, 뭐 이러한 것들, 또는 이제 직무 수요라고 되어 있는데 잡 디맨드, 요구입니다. 직무 요구, 그래서 얼마나 일이 많은지, 대표적으로 일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감정 노동을 얼마나 요구하는지,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보시면 이제 개인적인 성향으로서 성격이나 기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그 아래에서 화살표가 되어 있는 것은 조절 변수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사건과 감정 반응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조절 변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격과 기분이 이 둘 사이의 어떤 그 관계에
관계의 강도, 정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 다음 시간에 다루게 이제 성격에서 감정적 안정성이 있는데,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서 더욱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겠죠. 그에 비해서 감정적 안정적인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덜 부정적인 그런 감정적 반응을 하고요. 그래서 감정적 안정성이 하나의 조절 변수가 될 수 있겠고, 또는 이제 현재 기분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긍정적인 기분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부정적 사건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동일한 수준의 어떤 부정적인 사건, 동일한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더욱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인적인 성향이 하나의 그 조절 변수가 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서적 사건 이론에서 핵심 메시지를 살펴보면 결국에는 이제 감정이 그 종업원들의 어떤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직무성과 직무 만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한 이제 감정이 계속 쌓이면 쌓일수록 결국에는 조직 내 그래서 감정과 감정을 유발시키는 사건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 쌓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그 직장 분위기가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이제 부정적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 뭐 예를 들면 뭐 동료들이 이제 자신의 일을 하지 않고 서로 미룬다던가, 또는 이제 뭐 시간 압박이 너무 심하다던가, 뭐 이러한 것들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은 결국엔 이제 그 인플로이들의 어떤 그 행동에 부정적인 그런 영향, 뭐 태도라든가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 사건 이론의 어떤 시사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분 감정과 관련해서 또 다른 개념으로서 이제 감정 지능입니다. 이모셔널 인텔리전스, 감정 지능을 이제 EI 또는 EQ라고 하는데, 인텔리전스 뭐 지능을 이제 IQ라고 하는 것처럼 감정 지능은 이제 EQ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감정 지능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지각할 수 있는, 지금 내 감정과 상대방의 감정이 어떠한 상태이다라고 인식하는 거죠. 머리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다음에 그러한 감정들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이건 이제 그 사람들마다의 서로 다른 그런 능력치들을 갖고 있고, 개인의 어떤 일종의 하나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지각하고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감정 지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찬반 의견이 있었는데, 이 감정 지능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는 거냐, 아니면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실제적 의미가 있는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 지능을 이제 옹호하는 근거로서는 직관적으로 봐도 매력적이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봤을 때 뭐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은 그 개인의 어떤 그 개인의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러한 능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로도 보면은 성과 예측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직무 성과와 강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한 이제 유전적으로도 근거가 있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나 유전학적으로 근거가 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관할하는 그런 이제 그 뇌 부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이러한 이 아이가 서로 달랐다. 그러한 이 아이를 통제하는 그러한 뇌가 실제로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근거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감정지능을 이제 반대하는 근거로서는 이 감정지능 정의 자체가 뭐 모호하다. 그리고 측정하기도 어렵다. 이게 이제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그러면 그 정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그 방법도 어렵다. 또는 이제 그냥 성격이지 이게 별도의 다른 그러한 개념이 아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뭐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 아이를 요즘에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이 아이가 어떤 별도의 사람들의 그러한 능력으로 많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감정지능에서는 이제 그 감정 조절을 또한 이제 중요시하고 있는데 이 감정 조절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감정 조절을 위한 어떤 전략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실제로 그러한 상황에 이런 감정 조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기가 현재 감정 반응을 억제하기보다는 인정을 함으로써 그래서 좀 더 자기가 어떤 예를 들어서 좀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무조건 이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이런 감정 상태에 있다, 부정적이지만 그런 감정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제 그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서 이제 재평가인데 인지적 재평가로 인해서 이제 감정적 반응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즉각적으로 어떤 감정 반응하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뭐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이제 좀 더 시간을 두고 뭐 그 사건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다시 평가한다는 거죠. 뭐 이것도 이제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부정적으로만 반응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그 사건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도 다시 생각해 보는 것. 그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분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그냥 무조건 감추기보다는 밖으로 표출해서 좀 더 순화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그 표출하는 경우에는 이제 누구에게 표출하는가도 중요합니다. 즉 리스너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불만이라든가 부정적 감정을 표출했는데 듣는 사람이 뭐 반응하지 않거나 오히려 이제 부정적 피드백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화가 날 수 있죠. 그래서 좀 더 이제 공감을 해주고 뭐 지지해주고 그랬을 때 분노가 완화될 수 있겠고 또 하니까 그래서 잘 들어주고 좀 더 긍정적 피드백을 잘 해주는 사람들에게 분출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이런 감정을 조절하고 변화시키는 데는 이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스스로 탈진할 수도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정과 기분을 오비 다른 여러 가지 이슈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감정과 기분은 비합리적인 것이고 피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다루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이렇게 다른 분야의 뭐 OB나 HRM, Human Resource Management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발과 관련해서는 특히나 이제 상호작용이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 사이 인터랙션이 많이 필요한 그러한 직무의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이런 감정지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의 인터랙션에서는 좀 더 감정지능이 중요하고 이런 스스로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고객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람들, 영업하는 사람들,
또는 매니저들 뭐 이러한 경우에는 감정 지능이 특히나 더 중요할 수 있겠다는 거죠. 이제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이제 긍정적 감정이나 기분을 갖게 되면 좀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대부분은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너무 낙관적, 너무 긍정적이어서 낙관적이게 되면 오히려 좀 그 실패 가능성, 부정적인 측면을 너무 무시함으로써 그 더 좋은 의사결정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인 감정과 기분보다는 긍정적이었을 때 좀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의성. 긍정적인 기분을 갖게 되면 사람들이 좀 더 사고가 유연해지고 개방적이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창의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의성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대안들을 내오게 되는데 이러한 그 의사결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기분이 좀 더 창의성에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긍정적 기분을 갖게 되면 이제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이런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서 동기가 부여된다는 거죠. 동기가 부여되면 더 열심히 일해서 뭐 성과를 높이고 그럼 성과가 높아지면 다시 또 더 긍정적인 그런 기분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런 긍정적 기분이 다시 높아지는 그런 선순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리더십 측면에서 보면 이제 효과적인 리더들은 이제 감정에도 호소하면서 부하 직원들에게 이제 긍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물론 이제 효과적인 리더십에 있어서는 이제 그 인지적 주장, 논리적 주장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제 사람이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감정적 지능도 굉장히 중요하죠.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 그랬을 때 좀 더 진심으로 부하 직원들이 따라올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협상에서도 감정이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감정을 이제 잘 연출만 하면 협상에서 긍정적인 좀 더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그 정보가 많고 힘 있는 협상자들이 화를 내면 더 양보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 실제 화가 났던 그렇지 않던 간에 어쨌든 이제 그 화를 내게 되면 좀 더 많은 양보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정보도 별로 없고 힘도 없는 협상자가 화를 내면 안 되겠죠. 오히려 상대방이 더 부실을 할 수 있겠고 그래서 특정한 자신들이 좀 더 강한 위치에 있을 경우에는 이런 그 감정을 잘 연출함으로써 더 높은 협상 성과를 낼 수도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객 서비스 측면에서 감정 상태가 결국 이제 고객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죠. 그 고객을 응대하는 사람들의 어떤 감정이 좋은 감정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좀 더 밝은 표정으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고객들의 어떤 만족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감정 전염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모셔널 컨테이전. 다른 사람은 이제 감정이 전이된다는 거죠.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서 고객으로 감정이 전이됨으로써 고객이 기분이 좋아지면 더 많이 살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이제 이런 양질의 고객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제공하다 보면은 감정적으로 이제 고갈될 수 있고 감정 부조화가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탈진이 일어날 수 있고 결국 이제 고객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파급 효과는 직장에서 이제 기분이 퇴근 이후에 이제 배우자 또는 이제 가족들에게 전이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가족과 직장에서 가족으로 넘어오는 스필오버 효과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렇지만 이제 다음 날에는 그 효과 상당히 사라지는 파급 효과가 사라지는. 그래서 뭐 대체로 이제 잠을 자고 나면은 많이 완화되죠, 순화되죠. 그래서 이제 그 파급 효과가 줄어들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일탈적 행동, deviant behavior는 뭐 규범을 어기면서 조직과 구성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행동들을
이탈적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당연히 이제 이런 부정적 감정들이 생기게 되면 이탈적 행동들이 증가하겠죠. 그렇죠.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부정적인 감정 상태일수록 이탈적 행동을 그래서 좀 기분이 안 좋다. 오늘 뭐 안 좋은 일 때문에 감정이 좋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뭐, 뭐 열심히 일하지 않거나 또는 뭐 지각을 한다거나 결근을 해버리는 그런 이탈적 행동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증가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위험한 작업을 피하도록 해야 되겠고요. 기분이 좋지 않으면 좀 이제 불안하고 좀 더 위험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또는 감정이 좋지 않을 때는 위험한 작업은 피해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관리자들은 결국 이제 그 부하 직원들과 그 직장의 그러한 사업장의 어떤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야 되겠고,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유머를 많이 사용하고 칭찬을 해주고, 그럼으로써 부하 직원들이 좀 더 긍정적인 기분을 갖도록 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한 이제 스스로가 기분이 좋게 유지하는 감정 조절을 했던 간에 어떻든 리더가 기분이 좋으면 직원들도 좀 더 기분이 좋아지고 협력적이게 되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겠고 또한 이제 긍정적인 팀원을 선발하게 되면 이제 긍정적 기분이 이제 전염되는 컨테이전 이펙트가 나타나서 전반적으로 그 팀의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이제 긍정적인 팀원을 선발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